여러분, 중국의 어그로가 극에 달했습니다. 이제 김치까지 중국 거라고 합니다. 자, 먼저 이불 속으로. 자, 여러분, 이번엔 김치 논란이 밥상에 올라왔습니다. 중국의 관영 매체인 황구시보 등은 중국의 김치 제조 방식이 ISO 인증을 받아서 국제 표준이 됐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김치 종주국 한국의 참여 없이 중국 주도로 국제 표준이 제정이 됐다는 건데요. 이 황구시보는 한국은 굴욕을 당했다고까지 보도했다고 합니다. 정말 요즘 중국에 대한 혐오 감정이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지만 그걸 살살 이용하고 있는 그 언론들의 꼬라지를 보면 정말 한숨이 나와요. 일단은 중국에 대한 기사는 무조건 팩트를 체크를 합니다. 왜냐하면 높은 확률로 날조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다행히도 우리나라가 뭐 옛날 언론인들에 비해서는 수준이 굉장히, 그래서 저 같은 일반인 수준에서도 팩트 체크가 될 정도로 가짜뉴스 영역에서는 무슨 대학생 조별과제 수준처럼 뭐 귀찮게 통계를 찾아보지 않아도 되고요. 뭐 다른 언어로 검색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구글에 돌려가지고 스크롤 좀만 내리면은 이게 팩트 체크가 되는 게 우리나라 언론. 그래서 뭐 찾아본 결과 뭐 이런 기사를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일단 두 가지 오해가 있었다고 하는데, 먼저 중국이 획득한 기준은 김치가 아닌 파오차이입니다. 그리고 이 한국의 굴욕이라는 거는 중국 매체의 공식 표현이 아니라, 일단 파오차이랑 김치가 왜 다른지까지 설명하진 않을게요. 그냥 다릅니다. 뭐 알아서 검색하시면 되고, 뭐 여기서 한 가지 오해가 발생을 하는데, 한국의 김치는 중국어로 파오차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어를 구글 번역으로 보면은 이게 김치로 보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여기 기사에 보면은 뭐 ISO 인증에 이 파오차이는 김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까지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김치 논란에 대한 실제 원본글에서는 아예 ISO 뭐 국제 인증 관련된 말이 없다는 거예요. 기사는 그냥 한국의 김치가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어서 김치 종주국이라는 한국의 김치마저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현실을 뭐 지적한 글이고요. 거기에 뭐 ISO 인증이나 파오차이 국제표준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이 글을 쓴 곳은 황구시보 내부에서도 뭐 개인도 글을 작성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공기관의 공식 입장이 아니었다는 거죠. 뭐 청와대 국민청원, 뭐 국민 아무나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기사를 퍼와가지고 청와대 공식 입장이라고 하면 그걸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팩트체크를 하지 않는 우리들, 설마 언론이 구라를 치겠어? 언론한테 속고 또 속으면서도 믿어주는 이 정의 많은 한국인, 그냥 뭐 극우든 국자든 정치 성향에 관계없어요. 속아도 또 믿습니다. 제가 뭐 가끔 주변 사람들한테 화해에 빽대고 증거가 없다고 하면은 그거 언론 어디에서 보도한 건데 이렇게 말해요. 당연히 우리나라 언론에서 뭐 화해의 백도 증거가 없다는 거 굳이 보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이 중국 유리한 걸 왜 보도하겠냐 이렇게 말하면은, 그럼 한국 사람들은 언론에 보도도 안 되는 걸 왜 믿냐고 해요. 분명히 언론이 편향되게 한쪽 말만 할 수 있는 거를 역사 속에서 자기들이 분명히 봤으면서 우리나라 언론에 뜨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 그 언론에게서 권위를 찾는, 그러면서 또 언론은 못 믿겠다, 믿지 말라고 하고, 이런 이중성, 이렇게 믿어주니까 우리나라가 사기공화국이죠. 사기는 뭐 속이는 사람이 많다고 증가하는 게 아니에요. 뭐 백날 속여봐야지 속아 넘어가질 않는데 사기가 왜 발생하겠습니까? 사기는 믿어주는 사람이 많아야 사기 범죄가 많아지죠. 쉽게 믿어주는 우리나라, 매일같이 언론한테 또 사기를 당해요. 뭐 언론한테 이게 뭐 피해본 거 하나도 없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을 텐데, 아무리 그래도 정신이 갉아먹히고 있어요. 점점 좌든 우든 극단적으로 빠지게 됩니다. 뭐 저는 극단적인 척을 하는 거지만 진짜 극단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정상적인 추론이나 판단 능력을 할 수 없게 만드는데, 뭐 언론한테 피해본 거 없다고 계속 언론을 믿는다는 거는 사이비 종교에 헌금 안 내고 시간도 허비 안 했다고 계속 다니는 거랑 똑같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 중국 웹사이트를 뒤적거리면서 뭐 수준 낮은 언론인들이 대충 구글 번역 가지고 돌려가지고 파오차이가 김치라고 번역되는 걸 보고, 아니 쓰레기 같은 중국이 김치까지 ISO 표준 획득해? 이건 뭐 기사감이다. 아니면 자기들도 그냥 한국 김치랑 중국 파오차이 다른 거를 알면서도 기사를 생산하는, 이건 뭐 어그로 좀 상당히 끌 수 있겠는걸? 이런 나쁜 의도를 가진 걸 수도 있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원본 글에 ISO 이런 언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뜻을 알면서도 중국을 욕할 의도가 있었던, 어그로를 통해서 조회수를 빨아먹을 의도가 있었던 아주 질 낮은 사람이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랬든지 아니면 정말 팩트 체크도 안 하고 기자가 될 자격도 없는 수준 낮은 사람이 기사를 썼든지, 어쨌든 그 기사를 바탕으로 신뢰를 가져야 될 이 지상파 뉴스마저도 시청률을 위해서 공적성을 포기한 수준으로 언론 미개국으로 퇴보하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수준인데 자기들은 무조건 중국보다 낫대요. 이렇게 퍼져버린 다음에 뭐 중국 정부 상이 들어오거나 뭐 국익에 침해되는 그런 수준으로 갑자기 상황이 심각해진다면, 지상파 뉴스에는 자기들이 체크도 없이 잘못 보도한 거에 대해서 뭐 시청자 여러분 사과드립니다 이런 것보다는 가짜뉴스 중국 김치 쓴 기자는 누구? 이러면서 뭐 책임을 그 사람한테만 돌리면서, 중국이 무슨 행동을 해도 우리 그냥 피해망상에 빠진 우리들이 중국을 나쁘게 생각하는, 근데 우리는 정말 이런 거에 대해 아무것도 느끼지 않고 있죠. 사실 우리가 뭐 귀찮게 정보를 검색하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바쁩니다. 근데 저 언론들이 무료로 그냥 뭐 조사해가지고 우리한테 알려준다는데, 뭐 요약도 해주고 정리도 해주는데 어쩌면 고마운 존재일 수도 있어. 그래서 믿어주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항상 우리한테 고맙고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이런 정보만 뿌리는 건 아닙니다. 어쩌면 그들은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세상에 퍼졌으면 하는 정보를 우리에게
입력시키고 있을지도 몰라요. 무슨 음모론 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윤석열 얘기 계속하니까 이미지 나빠지죠. 집안 싸움이고 굳이 국민들은 보고 싶지도 않은데 억지로 정보를 계속 뿌리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알았으면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듯이 말이죠. 저는 솔직히 그 윤석열 기사 저는 노잼이에요. 보기도 싫어요. 지금 이 중국 때리기는 중국이 이미지가 나빠졌으면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이 중국 때리기는 지금이 처음이 아닙니다. 저는 현 상황을 보고 2000년대 초중반에 조선족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는 게 떠올랐어요. 먼저 팩트와 선동, 날조를 통해서라도 정보의 양을 늘려서 사람들을 압도시켜라. 지상파 뉴스나 인터넷에 조선족에 대한 나쁜 정보만 계속 뿌립니다. 사실 정보의 질 같은 거 아무 상관없어요. 퀄리티가 좋고 뭐 1시간 특집으로 분석을 해서 다큐멘터리 만들어봐야 10분도 안 보고 10줄도 안 읽으면서 가짜로 거짓말 쳐가지고 아니면은 뭐 자기의 주관적인 감상을 넣어서 뭐 희대의 악마라든지 이런 식으로 뭐 몇 줄 적어놓으면은 그걸 오히려 더 믿어버리는 게, 더 읽어버리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허위보도였다, 오보였다, 정정하겠다 이래봤자 사람들은 그 정정보도에 관심도 없어요. 정보는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질이 필요하고 이용당하는 사람에게는 양이 필요해요. 우리는 정보로 이용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양으로 압도시키고 그냥 한 달 동안 떠들기만 하면 정보의 생태계에서 그 누구라도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조선족의 범죄가 내국인과 비교해서 범죄 비율, 빈도 이런 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이 그 기사를 쏟아내고 뭐 그중에는 오보도 있었고 명예훼손으로 치부할 만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냥 자기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썰, 뭐 예를 들어서 인욕을 판다든지 장기밀매를 한다든지 사실 이런 게 증거도 하나도 없는데 뭐 의혹만을 제기하면서 그런 양으로 압도하는 언론들의 국민들 길들이기 작업이 한 3년 정도 진행이 되면 우리는 완벽하게 조선족을 싫어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그 길들이기 작업이 이제 중국이라는 국가로 다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진실, 정확 이런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김치나 항복 이런 논란을 통해서 그냥 정보의 양으로 압도를 하면 돼요. 그럼 알아서 중국을 싫어하는 국민들로 길들여질 겁니다. 아 중국? 저번에 김치도 자기 거라고 했지. 아 그거 사실 우리나라 김치 아니라던데. 알게 뭐야. 중국 짜증나잖아. 사실 저는 선동 자체를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 국민들이 뭐 대구광이나 그런 위기를 겪고 있을 때 국민들을 위로하고 응원하고 격려할 수 있는 것도 언론입니다. IMF로 모두가 고통받고 있을 때 내년에는 더 심각해져. 아무리 더 상황이 심각해지더라도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거짓말이라도 내년부터는 경기가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써주면은 국민들이 그래도 절망 속에서 빠져나와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 언론의 뭐 길들이기 작업 자체를 나쁘게만은 보지 않아요. 문제는 그들의 의도가 뭐고 그 얻을 수 있는 이득이 과연 국가와 국민들에게 어떤 이득이 되느냐인데 박정희 때나 전두환 때 그 땡전 뉴스는 뭐 독재를 위한 거라긴 해도 국가와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이익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언론은 그 누구의 이익도 대변하지 않습니다. 중국을 싫어하면서 관계가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우리나라의 성장률도 줄어들어요. 상황을 냉정하게 보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우리를 심각하게 괴롭히고 있으면 우리에게 위험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이 작업을 왜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언론의 선동 작업은 하나의 작품입니다. 국민들의 가치관과 사상을 바꿔놓고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련의 작업이 국민을 격려하려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든 아니면 뭐 세계 정복을 원하던 나치처럼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든 그 작업은 그 작업 자체로 완벽한 작품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중국 때리기 작품은 완벽하지만 그래도 그 의도를 좋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완벽한 작품이 정말 유명한 화가가 그린 건지 아니면 그냥 짝퉁인지 이 작품 안에 어떤 부정이나 왜곡된 의도가 없는지는 우리가 별로 의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표절한 가짜 예술 작품이랑 진품이랑 나열해놓고 보면은 일반인들 사이에는 어떤 차이도 없게 느껴지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두 가지 동일 작품이 있다면 하나는 누군가 따라 그린 거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의 조선족에 이어서 중국까지 또 하나의 완벽한 작품이 하나 써내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김치나 한복 이런 기사들을 보고 중국을 싫어하지 않을 사람은 대한민국에 거의 없어요. 내가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내 주변에서 다 같이 중국을 욕하는데 뭐 미국처럼 나는 나야 이런 개인주의도 아니고 특히나 집단주의인 이 한국에서 그 주변의 의견을 부정하기 쉽지 않죠. 주변의 의견 혹은 전문가라는 그 뭐 언론이나 그런 집단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라고 해도 무슨 인터넷이 검열되고 제한된 과거 90년대도 아니고 이렇게 팩트를 검증할 수단이 많은 정보의 바다에 있는 현 시대에서 맘만 먹으면 충분히 언론이 거짓말 하는지 진실을 말하는지 알 수가 있는데 굳이 안 합니다. 과거에 정보를 권력으로 이용하던 그 지배자 집단에서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는데 큰 고민을 했을 거예요. 이제 우리의 정보적 우위는 아무것도 없다. 대중들이 우리를 제끼면 어떡하지? 그러나 그 걱정은 기우였고 그들은 대중들을 너무 과대평가했습니다. 그들은 사실 기득권이고 정보를 정보로서 활용할 수 있는 위치예요. 근데 우리는 뭐 정보를 아무리 얻어도 그거 가지고 완벽하게 활용할 수는 없어요. 무슨 뭐 4차 산업 뉴스가 나왔는데 우리가
거기다 투자해가지고 얻을 이득이 있는 그런 자본금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말이에요. 오히려 권력자 집단에게 대중을 위한 정보의 공개는 오히려 좋은 핑계가 되었습니다. 주식으로 돈을 다 잃었다고? 봐봐, 공시 나오고 매출 다 나오는데 뭐 5년 넘게 적자인데 이게 회사가 망한다고 대놓고 사인을 주는데 왜 돈을 잃었다고 난리치는 거야? 수십 망한 건 솔직히 네 탓이지. 네가 못 배우고 너가 제대로 공부 안 해서 제대로 조사 안 한 탓이지. 너가 실수한 거야. 우리가 나쁜 건가? 대중들은 이제 지배자들 너희들만 정보를 갖고 있다. 우린 정보가 없어서 너무 불리하다. 이렇게 외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뭐 대중들은 계속 돈을 잃고 언론들에게 길들여질 거예요. 뭐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이걸 나쁘게만은 보지 않습니다. 단지 무역의 3분의 1을 의존하고 가장 많은 이익을 남기기도 하며 친구를 두면 가장 좋고 적으로 둬서 나쁠 게 전혀 없는 이웃 국가인 중국을 관계가 험악해지면 가장 먼저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지도 모르는 이 중국이라는 대국을 그렇게 적으로 두면서 으르렁대는 게 과연 국익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게 저한테 중요합니다. 잊지 말아야 될 역사가 있습니다. 일본만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건 아닙니다. 중국도 우리나라에 침략한 적이 있습니다. 바다 건너오는 일본과 땅으로 오는 중국 누가 더 빠를까요? 구원군을 요청했는데 더 큰 바다를 건너오는 미국 과연 중국을 적으로 둬서 무슨 이득이 있을까요?